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MSES의 엣지캠 동영상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 내용은 나사 가공 사이클이 되겠습니다. 자, 예전과 같은 예제 파일을 띄워놓고 가공 모드에서 툴을 먼저 선택하겠습니다. 자, 나사 공구를 선택. 자, 공구 라이브러리에서 찾아보기. 자, 레디얼 방향으로 레프트 방향으로 가는 툴을 하나 선택을 했습니다. 선택. 자, 여기 있는 툴 재원이 맞는지 확인을 하고, 자, 확인. 자, 툴을 한번 제대로 서 있는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확인. 그럼 나사 사이클은, 자, 여기 아이콘이 여기 있죠. 나사 가공 클릭. 자, 먼저 간단한 탭에 대한 설명들을 드리겠습니다. 자, 리드라고 써있는 부분은 피치, 나사 피치를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나사 피치는 2. 자, 회전 속도는 300이다. 자, 여기서 인치당 나사수로 환산해서 넣을 수도 있죠. 자, 공정 연결이라는 게 있는데, 체스, 보스, 인, 아웃, 노 체스. 자, 네 가지가 존재하게 됩니다. 체스, 보스는, 자, 진입할 때하고, 자, 퇴각할 때 다 같이 피드로 먹게 돼 있고, 체스 인은 진입할 때 피드, 체스 아웃은 나갈 때만 피드, 나머지는 라피드입니다. 그리고 노 체스는 둘 다 라피드로 접근을 하게 돼 있죠. 공정 연결할 때. 자, 안전거리는 여타 다른 사이클에서 봤던 것처럼, 자, X, 다시 Z 제어하고 X로 접근할 것인가, 아니면 체크가 안 돼 있다고 하면 X, Z 동시 제어되면서 접근을 할 것입니다. 자, 접근 각도와 진입거리라고 되어 있는데, 접근거리, 퇴각각도와 퇴각거리, 이것은 그림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림에서 보듯이, 자, 접근 각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접근거리, 접근각, 접근거리, 접근각. 이렇게 돼서, 접근, 여긴 퇴각. 이런 원리로 접근과 퇴각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 접근할 때, 퇴각할 때 각도와 거리 값을 제어를 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가공 종료. 자, 이것도 가공 시작했을 때 전부로 다시 사이클이 끝나면 다시 오느냐, 아니면 사이클이 끝났을 때 가공 끝나는 점에서 공구가 위치하게 되느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고. 자, 단위 밀리미터. 자, 사이클, 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캔드 사이클을 선택하게 되면 사이클 코드가 나오는 거고, 싱글 블록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 줄마다 한 개의 사이클씩 계속 만들죠. 만약에, 자, 나사 가공을 하기 위해서 5개의 툴 페이스를 만들었다. 진입하는, 자, X 레벨로 떨어지는 진입을 5번 했다라고 하면 싱글 블록으로 5개씩, 한 블록마다 한 줄씩 나사 사이클을 만들게 되는 거죠. 자, 롱핸드라고 하는 것은 G01, G02, G01, G00, G01, G00으로만 제어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가공 깊이에서 여기가 약간 어려운 부분이 될 수가 있는데, 자, 하강 개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정 식이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저희는 항상 2를 놓고 쓰겠습니다. 2를 놓고 이 가공 깊이 탭을 보시려면 항상 나사 가공 조건표라는 것을 한번 보면서 쓸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하강 개수 항상 2를 놓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하강이라는 거 저번 시간에 한번 배웠을 겁니다. 하강이라는 게, 자, 5mm 저립을 쓰면 처음엔 5, 그 다음엔 만약에 하강 개수 1이었다라고 하면 5, 4, 3, 2, 1, 1, 1, 1 이런 형식으로 나왔는데, 2라고 놓으면은 어떻게 보면은 커팅하는 면적으로 한다라고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원래 3도 넣어도 되고 4도 넣어도 되고 5도 넣어도 됩니다. 일정한 계산식이 있지만 계산식은 설명드리지 않고,
자, 이제 저립 깊이라는 게 있어요. 거의 우리는 60도 나사산을 60도의 나사산을 가진 나사를 거의 대부분 만들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피치 곱하기 0.6이라는 식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자, 피치에다가 0.6. 아까 우리 피치는 뭐였죠? 2였죠? 그럼 여기는 1.2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저립량 또는 공급 횟수수 둘 중에 하나만 넣어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만 넣어서 가공 횟수수를 자, 저희가 제어를 하게 되어 있죠. 자, 내가 그냥 공급 횟수수 조건표를 봐서 몇 번을 지나가면서 커팅을 해야 된다라고 봤으면 이쪽을 선택해 주고, 아니면 저립량, 최초 저립량을 정해주면 두 번째는 시계에 의해서 자, 깊이가 제어되면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그 툴에 닿는 면적에 따라서 아마 제어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최종 저립 포함량이라고 되어 있는데, 최종 저립,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벌을 없애는 사이클이 될 수도 있고, 자, 최종 저립은 얼마만큼 할 것이냐, 그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이냐, 자, 바닥 마무리 횟수, 자, 이거에 대한 그림을 보면서 한번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자, 우리가 얘기하는 토탈 뎁스는 저립 깊이라는 거죠. 저립 깊이. 자, 이 저립 깊이가 되겠습니다. 자, 피치 곱하기 0.6을 했었죠. 총 저립 깊이가 되는 거고, 자, 여기에 툴 패스를 다 만들지만, 자, 여기 바닥 마무리 횟수라는 값을 주게 되면, 자, 바닥 마무리 깊이가 이게 되겠습니다. 일명 스프릿 컷이라고 하는데, 이 스프릿 컷 구간을 만들죠. 토탈 뎁스에다가 빼는 겁니다. 토탈 뎁스는 진짜 말 그대로 저립 깊이, 총 저립 깊이를 얘기하는 거고, 거기다 얼마만큼 구간을 빼서 내가 벌을 제거하거나 면을 깨끗하게 하고자 했을 때, 자, 이 바닥 마무리 횟수, 바닥 마무리 깊이를 주는 거죠. 바닥 마무리 깊이 주고, 자, 횟수로 또 이제 제어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작. 교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어떻게 움직이냐 하면, 자, 이거는 시뮬레이션으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조건을 가지고, 자, 확인. 얘에 대해서 나사선을 내겠다라고 했으면,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5개의 공급 횟수를 냈죠. 총 저립 깊이는 1.2mm가 되겠습니다. 자, 이 하강 개수표에, 하강 개수에 따라서 이 깊이가 점점 줄어들게 되겠죠. 자, 이 공식을 잠시 살펴보자면, 자, 이런 공식에 의해서 이 저립 깊이가 제어가 됩니다. 자, 이 D라는 값, 이게 하강 개수가 되겠고, 자, 이 값에 따라서 이제 깊이 값이 제어가 됩니다. 이 공식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상관하실 필요는 없어요. 공급 횟수수라든가 아니면 저립량을 제어를 해서 몇 개의 패스를 만들 것인가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개씩 살펴보도록 하죠. 접근 각도 30도에 진입거리 5mm다. 태각 각도 60도에 태각 길이 3mm다 라고 주겠습니다. 자, 각도는 여기서부터 지나가는 거죠. 여기서부터. 자, 접근 거리가 되겠고, 자, 진입거리 5mm에 30도. 이것을 기준으로 30도 제어돼서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반대편을 살펴보자면, 자, 태각거리 3mm에 태각 각도는 이렇게 60도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것도 자, 만약에 이제 롱핸드로 지금 나와 있는데, 롱핸드로 나오면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NC 데이터를 출력을 해 볼게요. 자, 보시면 사이클 코드가 안 나오고 지공 1, 지공 0,
G01, G33, G33, G0으로 다 제어가 됐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서 내가 싱글 블록으로 나왔을 때 공구 패스 5개니까 5줄에 대한 사이클 코드가 나올 거예요. 자, 확인을 하고 NC 데이터를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이클 코드가 나왔죠. 자,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자, 5. 자, 하나, 둘, 셋, 넷, 5줄의 사이클로. 자, 하나, 여기도 5줄이었죠. 자,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이클로 나온다. 만약에 사이클로 났다라고 했을 때 확인 NC 데이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사이클 코드 하나만 나오게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사이클 코드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알아봐야 될 것이 뭐냐면 자, 가공 종료 설정에 대해서는 뭐 저번에도 했기 때문에 이것은 하지 않고 시작점으로 그냥 제어를 한다라고 놓겠습니다. 자, 만약에 여기서 이제 깊이 탭에서 한번 봐야죠. 최종 절입 깊이를 포함해서 내가 만약에 100분의 1을 커팅을 하겠는데 나 그냥 한 개의 패스를 더 늘리겠습니다. 6번 해서 놓게 되면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00분의 1을 커팅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최종 바닥 마무리 깊이를 0.01로 놓고 자, 원패스만 가겠다 라고 하면 자, 0.01에 대해서 또 한 번 더 나오게 되는 거죠. 아니면 0.1을 해놓고 패스를 5번 가겠다 라고 하면 자, 다시 0.1씩 5번을 끄는 거죠. 100분의 1씩 0.01씩 5번을 하겠다 라고 하면 자,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게 스프링 컷이라고 하는 건데 스프링 컷은 자, 지금도 보시면 알겠지만 들어가는 깊이는 똑같아요. 최종 깊이는 1.2mm입니다. 자, 여기서 0.01 곱하기 5번 100분의 5를 100분의 1씩 5번에 걸쳐서 커팅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거고, 두 번째, 이 조수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몇 줄 나사를 낼 거냐, 나는 2줄 나사를 내겠다라고 하면 자, 1줄, 2줄 나사를 내게 됩니다. 그런데 얘는 시뮬레이션을 확인하게 되면 이 부분에서 보여지지만 여기에 대해서 커팅하고 이쪽에 대해서 한 줄을 완벽하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 줄을 만들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 가서 교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 자, 시뮬레이션을 확인하겠지만 자, 여기 이쪽에 대해서 한 줄을 내고 이제 깊이 값으로 제어가 되는데 같은 깊이에 대해서는 나사 단수를 다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입하는 게, 자, 이쪽으로 진입하는 방향만을 얘가, 바꿔주는 거죠. 자, 근데, 여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 이제, 캔들 사이클을 놓게 되면, 그 사이클 코드에 대해서, 먹는 모션은, 자, 기계 파라미터상에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먹을 수가 있다는 거, 그 점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으로써, 나사 가공에 대한 사이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